혹시 모야모야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름이 특이해서 들어는 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잘 알지는 못합니다. 질병 이름인데 일본 사람이 이 병을 찾아내서 이름을 지은 건데 얼마 전에 이 모야모야 환자가 우리 병원에 와서 진단이 돼서 조금 자주 보지는 못하는 병이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병이어서 모야모야는 담배를 피고 나면 담배 연기가 이렇게 뭉게뭉게 나오는데 이 뭉게구름이라는 뭉게뭉게 약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모야모야가 우리나라 사람이 개발했으면 아마 이름이 뭉게뭉게였을 건데 뇌 안에 뭉게구름처럼 생긴 질병을 발견돼서 이 이름이 모야모야라고 명칭이 붙게 된 질병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모야모야병이라는 건 어떤 병인가요? 뇌 안에 있는 혈관에 생긴 병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모야모야를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얼굴을 이렇게 그리면 뇌에는 굵은 혈관이 이제 2개가 들어가서 뇌를 먹여 살립니다. 뇌는 나무라고 생각을 하면 좀 쉽거든. 우리가 나무는 나뭇잎이 있고 나무 가지가 있잖아. 네. 거기서 나뭇잎의 역할을 하는 게 뇌고 나무 가지 역할을 하는 게 뇌 혈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뇌에 영양 공급을 해주는 길이 필요한데 그거를 뇌 혈관이라고 한단 말이지. 다시 이 그림을 보면은 사람이 뇌가 있을 때 이 뇌가 나뭇잎이라고 하면은 우선 나무처럼 그림을 좀 그려볼게. 그림을 잘 못 그려도 좀 이해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나무라고 봤을 때 이 주변에 있는 이 뇌가 있고 요 가지처럼 생긴 게 뇌혈관이란 말이지. 즉 뇌혈관에서 피가 들어가서 뇌에다 영양 공급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뇌의 기본적인 원리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처럼 있는 게 정상혈관인데 모야모야의 정의는 뇌혈관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히는 요 부분이 이렇게 막혀서 뇌혈관이 뚝 하고 좁아지는 이거를 모야모야 병에 이제 걸리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이해를 하면 돼. 혈관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막히니까 이렇게 피가 올라가다 요 부분에서 혈류가 잘 못 올라가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100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위로 60밖에 못 올라갔다 라고 치면은 뇌에 혈액 공급이 100에서 60으로 떨어진단 말이지. 그러면은 뇌에 지금 피가 없으니까 뇌가 먹고 살 피가 줄어들게 된단 말이지. 그걸 기본적으로 모야모야의 원리라고 보는 건데 아까 그럼 뭉게구름이 왜 생기냐. 원래는 나무 가지가 이렇게 튼튼하게 있는데 나무 가지 하나가 이렇게 좁아지면은 이게 정상적이면 이렇게 굵어야 되는데 한 가지가 이렇게 좁아졌다라는 의미로 이게 모야모야는 아니지만 보면은 그러면 이쪽 부분이 먹고 살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얘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주변에 혈관들이 발달을 해. 그러면은 얘가 마치 모야모야가 뭉게뭉게였잖아요. 네. 그럼 요 지금 내가 그린 이 빨강색 부분이 뭉게뭉게처럼 생기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모야모야라고 불리는 거여서 모야모야의 정의는 머리 안으로 들어가는 대뇌 동맥의 직경이 좁아지면서 뇌 혈류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못함에 따라서 이에 부가적으로 작은 혈관들이 발달을 해서 뭉게구름처럼 뇌혈관이 생기게 되는 이 모양을 모야모야라고 정의를 한다. 전형적인 이제 모야모야 증상의 병을 가진 분이 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증상을 가진 환자분이 방문해 주신 건가요? 이번에 내가 모야모야 환자를 본 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증상이거든. 우리가 이제 모야모야가 내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모야모야 그 시험 문제 한 10살짜리 어린아이가 라면이 뜨거워서 라면을 호호 불면서 먹으려고 하다 갑자기 팔다리가 마비되는 이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왔습니다. 다음 환자의 의심 가는 질병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같은 전형적인 건데 이 호호 분다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요번에 온 환자도 어린 아이였고 어린 아이의 전형적인 증상이 뭐였냐면 애가 울거나 떼를 쓰거나 갑자기 막 울고 나면은 한쪽 얼굴이 마비가 된다든지 아니면 발음이 좀 이상하다든지 아니면 팔다리에 힘이 약간 빠진다든지 이런 이상한 증상이 있었다가 애가 또 울음을 그치고 조금 지나고 나면은 원래대로 증상이 돌아오는 이런 증상을 보여서
이게 한 5개월 전부터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모야모야가 의심이 된다라고 왔고 MRI 촬영을 하게 됐고 모야모야로 진단이 된 환자가 있었어요. 그럼 증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모야모야의 증상은 아까 모야모야가 나무에서 나뭇가지로 올라가는 피가 조금 줄어든 거라고 했잖아. 이 원리를 이해하면은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뇌에서 모야모야는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 있어서 지금 피가 열심히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100 중에서 60으로 줄어 있어서 겨우겨우 뇌를 먹여 살리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그러면은 조금만 더 줄어서, 예를 들어 60에서 어떠한 상황이 50이나 40으로 주는 환경이 발생을 하면은 갑자기 뇌에 피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 그게 모야모야 증상을 일으키는 상황이 되는 거고, 아까 라면을 호호 부는 상황이라든지 막 운다든지 과호흡을 발생한다든지 이 상황이 뇌 혈류가 갑자기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 뇌 혈류가 줄어들면 지금 피가 부족하니까 일시적으로 뇌에 피가 부족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모야모야의 증상은 뇌경색 증상이랑 조금 비슷하다 라고 보면 되거든. 뇌경색이란 건 뭐냐면 모야모야처럼 일시적으로 피가 주는 게 아니라 혈관이 딱 막혀가지고 피가 안 가니까 한쪽 다리에 이제 힘이 빠진다든지 말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걸음걸이가 이상하든지 이런 뇌가 죽어버렸을 때 생기는 증상들인 건데, 이게 모야모야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야. 다만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한다면은, 모야모야는 혈관이 지금 줄어들어서 계속 그림을 그리지만 혈관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요 부분이 줄어든 것 때문에 이제 피가 못 가게 되는 건데, 이 상황에서 내가 적응을 해서, 이 모야모야는 갑자기 줄어든 건 아니고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된 거란 말이지. 그래서 줄어든 상태니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야. 이 좁은 환경에서 아까 적응을 해 나가고 있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시적으로 줄어든 거야. 그랬다가 이 줄어든 상태에선 뇌경색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 거지. 얼굴에 마비가 온다든지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이 상황이 풀리면 울음을 그친다든지 과호흡을 멈춘다든지 그러면 원래대로 다시 혈류가 올라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야모야에서는 일시적인 기본적인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다가 이 상황이 해결이 돼서 다시 혈류가 풀리면 이 증상이 해소가 되는, 이런 전형적인 좀 특이한 증상을 보인다. 어린아이한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가요? 많이 발견되는 게 소아가 10대 전후로 한번 많이 발견이 되고, 그러고 나서 성인 30대에 많이 발견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모야모야라는 병은 미취학 아동부터 취학 아동 요 나이 때 요런 전형적인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왔다가 모야모야로 진단이 되는 게 1차적으로 많이 발견이 되는 나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다만 성인에서도 충분히 발견이 돼서,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명 20대 후반 여성이었는데, 내가 1년 만에 지금 모야모야 이번에 진단한 건데 27세였나 뭐 한 8세 요 정도 나이대 여성에서 한번 모야모야를 진단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야모야 병이 여성분들한테 좀 더 많이 나타난다고 듣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남성보다는 여성에 좀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문제는 이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다 라고 공식적으로 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성들한테 좀 더 많고 모계 유전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가족력이 분명히 한 15% 정도였나 존재를 하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유전성 요인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이게 다 그렇다고 100% 유전이라고 알 수는 없고, 지금은 이제 모야모야 진단이 되면 유전자 검사도 해서 유전성의 원인이 존재는 한다. 하지만 100%다 유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 아니어서 한 가지의 원인 때문인 건 아니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피가 다시 잘 돌게 되면 증상이 끝나기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치료할 필요는 없는 병인 건가요? 아닙니다. 모야모야는 소아에서 이렇게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아까 내가 말을 할 때 혈류가 다시 돌아오면 일시적이었다 증상이 풀린다 라고는 했지만, 이거를 이제 다른 질병으로 보면은
뭐 일가성 허혈석 발작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다가 풀리는 이런 증상하고 비슷한 건데, 이 증상이 풀리는 원리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었을 때는 뇌경색 비스무리한 증상이 나타났다가 다시 혈류가 돌아오면은 증상이 풀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 증상이 오래되게 되면은 혈류가 줄어 있는 상태로 오래 가게 되면 결국 뇌가 죽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증상이 오래돼서 뇌경색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혈류량 줄은 게 지금 아까 100에서 60 줄었을 때 주변에 문고의 구름 같은 혈관이 생겨서 억지로 먹여 살리고 있는 건데, 얘가 60에서 갑자기 점점 더 좁아져서 50, 40으로 가게 되면 혈류량이 줄어서 뇌경색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지. 나 뭐야 병인가? 병원 가봐야지? 라는 생각은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야의 그 증상을 의심해볼 만한 부분들이 더 확실하게 있나요? 호흡이 찬 증상, 라면을 호호호 불어가지고 과호흡이 일어나는 이런 증상들이 행위 뒤에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감각, 느낌이 이상하던가, 경련이 일어난다던가, 발음, 말을 못한다던가, 아니면 얼굴에 감각이 이상하다던가, 이러한 평상시에 겪지 못한 조금 이상한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모야모야를 의심해야 된다. 모야모야가 의심되니까 MRI를 찍고 뭐 뇌혈류 검사를 하고 등등등등, 이것들은 병원에 오기만 하면 의사들이 해야 될 과정인데 병원에 이제 와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그럼 제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병원을 가야 되나요? 먼저 우선 1차적으로 소아에서 발생을 했을 때는 소아과에 갈 것 같고, 이게 아까도 말씀한 소아뿐만 아니고 성인에서도 있기 때문에 성인에 있으면 대부분은 이제 신경과나 신경외과를 1차적으로는 방문을 해서 진료를 보는 게 맞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2차적으로 이제 나 같은 영상의학과는 언제 이제 볼 수 있냐면, 모야모야를 진단하기 위해선 반드시 뇌혈관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MRI를 찍는 게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상황이고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신경과나 신경외과 아니면 소아과를 거쳤다가 MRI를 찍어야지 이제 진단이 된다. 이게 1차적인 진단의 코스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야 병을 일단 그런 방법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어떻게 할지 알아냈으면 뭐 아까 말씀하신 약물 같은 걸로 이제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모야모야에 기본적으로는 증상이 있으면 수술적인 치료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수술적 치료 방식까지 얘기할 거는 아니고, 그거는 또 신경외과의 영역이니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면, 뇌에 필요한 혈류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은 뇌경색이 발생을 할 수 있는 무서운 합병증을 갖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혈류량을 살려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원칙은 뇌에 부족한 혈류량을 공급을 해주자 라는 방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진다. 조금만 더 그림을 한 번만 더 치료의 원리를 보면은, 한쪽을 제가 정상적인 혈관을 그려보고 한쪽이 이제 모야모야, 여기가 좁아져서 이렇게 되게 좁은 이쪽이 피가 안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가는 쪽에 혈류량을 늘려줘야 된다. 반드시. 이게 이제 치료의 목표여서, 뭐 치료의 방식은 바깥에서 뭐 혈관을 이제 거꾸로 이어와 주는 방법도 있고, 여기다가 혈관이 자랄 수 있도록 뭘 대주는 방법도 있고, 이런 뭐 치료 방식의 결정은 뭐 상황에 따라서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보통 결정을 하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혈류량을 늘려주는 치료는 필요하다 라고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아까 뭐 일부에서 약물 치료라고 한 거는 물론 여기가 이제 혈관이 좁아져 있어서 뭐야라고 되어 있지만, 검사를 해봤더니 혈류량이 좁아지지 않은 성인에 있어서 증상도 없고 혈류량도 정상이고 좁아진 정도도 약한 경우에는 이런 일부에서만 보존적 치료라는 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물은 보존적 치료. 그럼 수술을 하면 완치가 되는 건가요? 완치라는 개념을 쓰기가 조금 어려운 게, 완치의 개념은 원인을 없애주는 게 완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의 원인이, 오늘 이걸 몇 번째 그리는데, 이렇게 좁아진, 이 뇌로 들어가는 혈관의 이 좁아진 게 원인이었으면 이 좁아진 혈관을 넓혀줄 수 있을 때가 완치거든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 이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완치의 개념이 아니고, 이 좁아진 혈관 때문에 혈류량이 줄어든 거를 외부에서 다른 혈관들이랑 이어주거나 혈류량을 높여주는 대안적인 혈류량을 높여주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얘는 완치라는 개념을 쓰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번에 방문했다던 환자는 잘 치료하고 있을까요? 네, 사실 그러니까 증상은 저명했는데
그래도 아니길 바랬었는데, 그래도 이제 MRI랑 MRA 찍자마자 딱 저명한 모야모야처럼 보여가지고 조금 마음이 안 좋았던 케이스였는데, 이 환자 보호자분한테도 모야모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안내를 드렸고, 우리 병원에서는 모야모야 진단 정도를 내리게 되었고, 그 이후에 뭐 혈관 조영술이라든지 그 뇌혈류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신경외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이제 상급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했던 이런 경우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런 환자들을 보면은 진단을 하면서도 사실 마음이 안 좋은 이런 케이스였던 것 같고, 그래도 어찌됐든지 아까 말한 모야모야로 인한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진단을 받아서 빠른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아까 말한, 내가 꼭 말한 이 증상, 어떨 때 병원을 와야 되냐, 이런 것 정도는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게 우리 주변에 뭐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이런 촬영을 하자고 요청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